새벽에 일어나니 열어놓은 창문 밖으로 빗소리가 들려왔다. 제법 세찬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오늘 밤에도 폭우는 계속되고 있나 보다. 낮에도 폭우가 쏟아질 거라는 일기예보가 있었지만 오보였고 밤에 내리는 비만은 오보가 되지 못했다. 잠이 오지 않았다. 마음에 무언가 하나 내려앉은 느낌이 들었다. 지난 17일 광주에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다. 100년 만이라고 했던가? 이례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짧은 시간에 내려 거리는 물바다가 되었고 사람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물에 잠기는 지역이 아니라서 걱정할 일이 없었다. 아니, 관심 밖의 일이었다. 비는 하루 종일 내렸다.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복도문 단속을 하며 창문을 모두 닫고 다녔다. 열린 현관문 너머로 관리인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집안에 올라온 습하고 더운 열기로 인해 관리인이 지나가고 나면 곧바로 복도 창문을 다시 열어 젖혔다. 그런데 열린 창문으로 빗방울이 쉴 새 없이 복도로 들어와 현관문까지 스며들었을 때는 다시 문을 닫아야만 했다. 그 과정을 낮 시간 동안 반복하며 보냈다. 간간히 천둥과 번개가 치기도 했고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려 창밖으로 내리는 비의 양을 가늠해 보기도 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번개와 함께 뇌우가 몰아칠 때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심약한 엄마는 얼마나 놀라셨는지 내 손을 꼭 잡으며 놓지 않으려 하셨다. 놀라서 울기까지 하셨다. 길을 가다가 이 뇌우라도 만난다면 무슨 큰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었다. 집안에 있는데도 이토록 놀라는 걸 보면 말이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 갈 무렵 신문기사를 찾아보게 되었다. 정말 광주에 내린 비로 인해 수많은 지역이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을 알게 되었다. 천이 범람할 위기에 처했고 도로는 물론 상가들과 주택까지 잠기는 사태가 벌어졌으니 말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마음은 아팠지만 강 건너 불구경하듯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 다행히 그렇게 쏟아지던 비도 다음 날엔 소강 상태가 되었다. 이제 아무 일 없이 지나가나 보다 생각했다. 그런데 카톡으로 사진이 도착했다. 건물 앞까지 물이 들어온 사진이었다. 침대 매트리스를 현관 입구에 놓고 막고 있는 젊은이들의 모습도 함께였다. 올케 언니네 건물 사진이었다. 언니네가 세를 주고 있는 신안동 건물은 몇 해 전에도 비가 많이 내렸을 때 문제가 되었던 지역이었다. 올해도 비켜가지 못한 것 같았다. 그곳도 집 안으로 빗물이 스며들고 있었으니 비가 집 안으로 차오르고 있으니 세입자들의 연락은 빗발쳤고 도로는 이미 물이 차올라 경찰이 통제를 하고 있어 오도가도 못하며 발을 동동 굴렀을 언니의 모습이 떠오르니 마음이 편치 않다. 어찌어찌 물에 빠지며 다른 길로 돌아 건물에 도착했다고 한다. 그리고 발빠르게 현관 입구를 침대 매트리스로 간신히 막아 놓았다. 그러나 건물까지 차오른 물을 다 막지는 못한 것 같다. 엘리베이터에는 물이 찼고 정화조의 호스가 화장실을 통해 쏟아져 올라왔다고 하니 현장은 속수무책이었을 것이다. 아침에 올라온 인터넷 영상을 보니 그 동네 스타벅스 안까지 물이 차올라 의자와 책상들이 둥둥 떠다니는 장면이 있었다. 정말 끔찍한 재난 영화가 따로 없었다. 빗소리가 굵어지니 마음이 더 쓰인다. 아마 올케 언니는 이 밤도 잠을 못 자고 있겠지. 누워있던 몸을 일으켜 창밖을 내다보았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다. 밤의 정적 속에서 빗소리는 더 크게 들렸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오늘 비의 양이 지난번 폭우처럼 양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다시 잠자리로 돌아왔다. 빗소리의 크기를 가늠하며 뒤척이다가 다행히 어느새 잠이 들었다. 일어나자마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언니에게 카톡을 보냈다. 어제 내내 엘리베이터에 물을 퍼냈다고 한다. 물론 밤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했다. 물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다며